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찌뿌둥한데 나이 탓이겠지 하고 지나치셨나요? 하지만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설마 신발 때문일 줄은 몰랐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편해 보이는 신발을 골랐을 뿐인데 그게 내 몸을 망치는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신발 하나 바꿨을 뿐인데 자세가 바뀌고 통증이 줄어들고 하루가 훨씬 가벼워지는 생활이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신는 신발이 당신의 걸음걸이와 건강을 방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지금 좋아요와 구독 눌러두시면 당신의 걸음이 더 가볍고 건강해지는 현실적인 팁들을 놓치지 않게 되실 겁니다. 그럼 먼저 왜 나이가 들수록 발에서 문제가 시작되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걸 잘 모르세요. 그래서 신발을 고를 때도 예전 기준을 그대로 쓰게 되죠. 60대가 넘어서면 우리 발에는 세 가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발바닥의 지방층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젊었을 땐 발바닥에 두툼한 지방이 있어서 걸을 때마다 자연스럽게 충격을 흡수해줬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쿠션이 점점 얇아져요. 마치 오래 신은 신발 밑창이 닳아버린 것처럼요. 그러면 딱딱한 바닥을 걸을 때마다 충격이 그대로 발을 때리고 그 힘이 무릎, 허리로 올라갑니다. 두 번째는 발의 아치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발의 아치는 우리가 걸을 때 스프링처럼 충격을 분산시켜주는 구조예요. 그런데 이 아치가 무너지면 발이 평평해지면서 충격 흡수가 거의 안 됩니다. 게다가 발이 안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면 그걸 보상하려고 무릎과 골반이 틀어지고 결국 허리까지 통증이 이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발가락 힘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원래는 걸을 때 발가락으로 바닥을 꾹 잡아주면서 균형을 잡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발가락 근력이 약해지니까 중심 잡기가 어려워지고 걷는 내내 균형을 유지하려고 허리와 무릎에 부담이 쌓이게 되죠. 이 세 가지 변화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서서히 아주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본인도 눈치채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십니다. 예전엔 이 신발 신고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불편하지? 특히 발의 모양 자체가 바뀌는 것도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발이 점점 퍼지고 넓어집니다. 그런데 예전 사이즈를 그대로 고집해서 좁은 신발을 신으면 발가락이 눌리고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통증과 자세 불균형이 생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 바로 발목의 유연성 저하입니다. 젊었을 땐 울퉁불퉁한 길도 가뿐하게 걸었는데 60대 이후엔 작은 턱에서도 쉽게 삐끗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발목을 단단히 잡아주는 신발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푹신하면 무조건 좋은 신발일 거라고요. 사실은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푹신한 신발은 발을 불안정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중심을 잡기 힘들어요. 마치 물침대 위를 걷는 것처럼요. 이제는 신발을 예쁘고 편해 보여서 고를 때가 아닙니다. 발의 변화에 맞는 기능적인 신발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신발들이 통증을 유발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신는 신발이 오히려 무릎과 허리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피해야 할 신발은 슬리퍼형 샌들입니다. 특히 여름철에 흔히 신는 발등이 열려 있고 발가락을 끼우는 형태의 쪼리형 슬리퍼 말이죠. 보기에는 시원하고 편해 보일 수 있지만 이런 신발은 발을 제대로 고정하지 못합니다. 걸을 때마다 발이 신발 안에서 미끄러지고 이를 막기 위해 발가락에 과도하게 힘을 주게 되죠. 그 결과 발가락은 구부러지고 이 긴장이 발목과 종아리를 타고 올라가 결국 무릎과 허리에 부담을 줍니다. 제 지인 중에도 여름 내내 이런 슬리퍼형 샌들만 신다가 가을 무렵 허리 통증이 심해졌던 분이 계십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물리치료도 받아보셨지만 결국 신발을 바꾸고 나서야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슬리퍼형 신발은 집 안에서 짧게 신는 용도로만 사용하시고 외출 시에는 반드시 뒤꿈치와 발등을 단단히 감싸는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다음은 너무 평평한 단화입니다. 발레 슈즈처럼 밑창이 얇고 굽이 거의 없는 신발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굽이 없으니까 더 건강하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이런 신발은 오히려 아킬레스건과 종아리 근육을 계속 당기게 만들고 충격 흡수 기능이 거의 없어 걸을 때마다 하체의 피로를 누적시킵니다. 특히 딱딱한 바닥 위에서는 발 뒤꿈치가 직접 충격을 받으면서 그 힘이 고스란히 허리까지 전달됩니다. 한두 번은 괜찮지만 매일 그렇게 걷다 보면 어느 순간 허리가 뻐근하고 무릎 뒤가 당기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무게가 지나치게 무거운 신발입니다. 고무창이 두껍고 단단한 운동화나 안전화 형태의 신발들이 그렇습니다. 겉보기에는 튼튼하고 오래갈 것처럼 보이지만 신을 때마다 발을 들어 올리는데 더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쌓인 피로는 결국 다리에 무리를 주고 다리가 지치면 무게 중심이 흐트러지고 허리와 무릎이 보상작용을 하게 되죠. 특히 문제는 무겁기만 하고 충격 흡수 기능이 없는 고무창입니다. 발바닥은 딱딱하게 눌리고 무게는 계속 부담되고 결국 가장 나쁜 조합이 되어버립니다. 기준은 간단합니다. 신발 한 짝이 300g이 넘는다면 장시간 착용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나이에도 멋은 포기 못해 하며 굽 있는 구두를 신으시는 분들 있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높은 힐은 정말 피하셔야 합니다. 굽이 높으면 몸의 중심이 앞으로 쏠리고 이를 보상하려 허리를 뒤로 젖히게 됩니다. 이렇게 무리한 자세가 반복되면 허리 근육과 척추에 과도한 부담이 생깁니다. 게다가 체중이 앞발가락에 집중되면서 발가락 변형, 무지외 반증, 걸음걸이 이상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너무 푹신한 신발입니다. 푹신하니까 편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지나치게 말랑한 밑창은 발의 중심을 흐트러뜨립니다. 걸을 때마다 발이 푹 꺼지는 느낌, 마치 모래 위를 걷는 듯한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런 신발을 신으면 발이 흔들리고 그 흔들림을 잡기 위해 무릎과 허리의 부담이 가중됩니다. 이 5가지 신발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발의 안정성을 해치고 충격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한다는 것. 발은 우리 몸의 기초입니다. 기초가 흔들리면 허리도 무릎도 온몸이 불안정해집니다. 그래서 신발은 편해 보이는 것, 예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몸의 구조를 이해한 선택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신발이 허리와 무릎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리고 좋은 신발로 바꿨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잘못된 신발은 전신을 흔듭니다. 발을 제대로 잡아주지 못하면 걸을 때마다 발목이 흔들리고 이걸 잡으려 종아리 근육이 긴장합니다. 그러면 무릎이 불안정해지고 허리가 보상하듯 긴장을 더하게 되죠. 작은 시작이 연쇄적인 통증의 고리가 되는 겁니다. 무서운 건 이 변화가 조용히 천천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처음엔 좀 불편하네 하고 넘기지만 몇 달이 지나면 허리 통증이 만성처럼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발 때문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라고 말하십니다. 제 지인 한 분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몇 년째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시던 60대 중반 여성분이 계셨어요. 병원도 다니고 운동도 하셨지만 별 효과가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신발을 바꿔보시라고 권했어요. 발볼이 좁고 굽이 높았거든요. 처음엔 신발이 무슨 상관이야? 하시던 분이 한 달 후엔 정말 놀랐어요. 허리가 이렇게 편해질 줄 몰랐어요. 그 한마디에 표정까지 달라져 있더군요. 올바른 신발 하나가 걸음걸이를 바꾸고 자세를 바꾸고 자신감을 바꾼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할 점도 있습니다. 좋은 신발이라고 해도 하루아침에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아요. 오랜 시간 누적된 몸의 긴장을 되돌리려면 조금의 시간과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신발이 우리 몸을 지켜주는 좋은 신발일까요? 지금부터 꼭 기억하셔야 할 신발 선택의 4가지 기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알면 어떤 신발을 사더라도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굽 높이 2.5cm의 균형을 기억하세요. 많은 분들이 굽이 없으면 좋다, 높아야 체형이 보정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정답은 그 중간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굽 높이는 2에서 3cm, 그 중에서도 2.5cm가 가장 안정적입니다.
왜냐고요? 굽이 너무 낮으면 발이 평평해져 아킬레스건과 종아리가 당깁니다. 굽이 너무 높으면 앞발가락에 체중이 쏠려 발가락과 허리에 무리를 줍니다. 2.5cm는 발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하면서 걸을 때 충격도 부드럽게 분산해 줍니다. 특히 발바닥 지방이 얇아지는 60대 이후에는 이 약간의 굽이 오히려 보호막이 됩니다. 다만 3cm를 넘으면 중심이 앞으로 쏠려 허리의 부담이 커지니 주의하세요. 뒤꿈치 구조발을 단단히 잡아주는 힘. 신발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 바로 뒤꿈치입니다. 이 부분이 단단해야 걸을 때 발이 안정되고 몸 전체의 균형이 유지됩니다. 왜 중요하냐면 발 뒤꿈치가 땅에 가장 먼저 닿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흔들리면 발목이 흔들리고 무릎, 허리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뒤꿈치가 헐렁한 신발을 신으면 발이 신발 안에서 미끄러지고 신발 벗겨짐을 걱정하며 걸음걸이가 틀어집니다. 또 무의식적으로 발가락에 힘이 들어가면서 전체 하체가 긴장됩니다. 확인법: 신발 뒤쪽을 손으로 눌러보세요. 형태가 쉽게 눌리거나 흐물거리면 좋은 신발이 아닙니다. 단단하게 형태를 유지하는지 꼭 확인하세요. 발볼 넓이 좁아도 넓어도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발볼이 넓어지고 길어지는 변화가 생깁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예전 사이즈를 고집하시죠. 이게 문제를 만듭니다. 발볼이 좁으면 혈액순환이 안 돼 발이 차고 저립니다. 발가락이 구부러져 걷게 되면서 관절 변형이 생깁니다. 특히 무지외 반증 즉 엄지발가락이 휘는 현상이 생기기 쉽습니다. 확인법: 신발을 신고 발가락을 위아래로 움직여 보세요. 발가락이 자유롭게 움직이고 답답하지 않다면 잘 맞는 신발입니다. 반대로 움직이기 불편하거나 엄지발가락이나 새끼발가락이 신발 옆면에 닿아서 눌리는 느낌이 든다면 그 신발은 발볼이 너무 좁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넓은 것도 위험합니다. 걸을 때 발이 신발 안에서 흔들리면 물집이 생기거나 발목이 삐기 쉽습니다. 적당한 여유와 안정감, 둘 다 잡는 게 핵심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준은 무게입니다. 60대 이후엔 다리 근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신발이 무거우면 그만큼 걷기가 어려워집니다. 무거운 신발은 발을 드는데 더 많은 힘이 필요하고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쉽게 피로가 누적됩니다. 피로한 다리는 몸을 제대로 지탱하지 못하고 그 부담이 무릎과 허리에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그 기준은 간단합니다. 신발 한 짝이 300g을 넘지 않도록 하세요. 가능하다면 250g 이하가 이상적입니다. 무거운 신발은 보폭도 줄이고 자연스러운 걸음걸이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바르게 걷는 것 같아도 다리를 질질 끌게 되는 거죠. 이 네 가지 기준만 기억하세요. 1. 굽은 2.5cm 전후. 2. 뒤꿈치는 단단하고 안정적으로. 3. 발볼은 지나치게 좁거나 넓지 않게. 4. 무게는 한 짝당 300g 이하. 신발은 결국 몸을 지탱하는 기초공사입니다. 이 기준을 지켜야 무너지지 않는 건강한 일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좋은 기준을 알아도 구매할 때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신발을 살 때 꼭 기억하셔야 할 실전 팁을 알려드릴게요. 1. 구매 시간은 오후 3시에서 5시. 오전보다 발이 가장 부어있는 시간대입니다. 이때 맞춰야 하루 중 어떤 시간에도 편하게 신을 수 있어요. 2. 양쪽 다 신어보고 더 큰 발 기준으로 선택. 사람은 보통 양발 크기가 다릅니다. 큰 발에 맞춰 고르고 작은 쪽은 깔창이나 패드로 조절하세요. 3. 발가락 공간 확인. 엄지손가락 한 마디 여유. 엄지발가락 끝에서 신발 앞부분까지 1에서 1.5cm 여유가 있어야 걷거나 계단 내려갈 때 발가락이 부딪히지 않습니다. 4. 발등 조이지도 헐렁하지도 않게. 신발끈이나 벨크로를 고정했을 때 피 안 통할 정도로 조이지 않아야 하고 헐렁해서 발이 밀리지도 않도록 조절돼야 합니다. 5. 뒤꿈치 새끼손가락 하나 들어갈 정도의 여유. 너무 꽉 끼면 물집,
너무 헐렁하면 걸을 때 신발이 벗겨집니다. 뒤꿈치와 신발 사이 살짝 여유, 그게 정답입니다. 6. 매장 안에서 꼭 5분 이상 걸어보세요. 신발은 가만히 서 있을 때보다 걸을 때 불편함이 드러납니다. 계단이 있으면 꼭 올라가 보세요. 걸어볼 때 뒤꿈치가 들리거나 발이 앞으로 밀려나가는 느낌이 들면 그 신발은 발에 잘 맞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신발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7. 소재는 천연 가죽이거나 통기성 좋은 소재. 천연 소재는 발에 맞게 조금씩 늘어나고 통풍도 잘 돼 여름철에도 쾌적합니다. 반면 인조 가죽은 처음부터 불편하면 계속 불편합니다. 8. 신발끈과 벨크로 상태 확인. 끈은 너무 얇지도 두껍지도 않아야 압박 없이 묶기 좋고, 벨크로는 접착력이 오래 가는지 꼭 확인하세요. 9. 가격보다 내 발에 맞는지가 더 중요. 비싸다고 좋은 신발 아니고 싸다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발에 맞지 않으면 통증의 원인입니다. 10. 새 신발은 적응 시간이 필요합니다. 처음 며칠은 하루 종일 신지 마세요. 한두 시간씩 나눠서 적응해야 물집 없이 편하게 길들일 수 있어요. 이 체크포인트만 기억하면 신발 고르실 때 절대 실패하지 않으실 겁니다. 신발 하나가 통증을 줄이고 자세를 바꾸고 걸음을 바꾸면 삶도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굽 높이 2에서 3cm, 뒤꿈치의 단단함, 발볼의 편안함, 무게 300g 이하, 이 네 가지 기준만 기억해도 60대 이후의 발 건강을 지키는데 절반 이상은 성공하신 겁니다. 지금 바로 집에 있는 신발부터 확인해 보세요. 오래된 신발, 너무 딱딱한 신발, 발을 조이는 신발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발에 잘 맞는 신발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걷는 느낌이 달라지고 생활이 한결 편해질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분명히 큰 변화를 만들 겁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실용적인 패션 건강 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걸음으로 더 당당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